부동산이 아니어도 우리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본인한테 나는 가진 게 없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엄청난 재산들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맨날 제가 책에 사인할 때 항상 쓰는 그 글귀가 있거든요. 돈보다 명예, 명예보다 사랑이 소중합니다 라는 게 뭐 제 좌우명이기도 하고 남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글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어머니가 돈을 위해서 뭔가 너 명예를 더럽히는 일을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항상 했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나한테는 더 소중한 게 있더라고요. 내가 명예를 좀 잃더라도 만약에 뭐 사랑을 위해서라면, 그게 꼭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과의 사랑을 위해서라면 자기 명예도 충분히 포기할 수 있다. 자기소개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네. 자기소개 되게 약하긴 한데 제가 이제 1969년 1월에 파티마 병원에서 태어났고요. 네. 대구에서 계속 그 고등학교까지 공부하다가 고려대 경영학과로 들어가서 처음 공부를 시작했고, 끝나고 미국의 MBA를 다녀왔어요.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자산운용, 그 한국투자신탁운용, 마지막 그 직장인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 펀드 매니저 생활을 한 25년 했던 것 같아요. 채권 펀드 매니저로서 열심히 일했죠. 이쪽을 일을 하면서도 저는 그 당시 한 2000년 초반 때인데 저는 가치 투자하겠다.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천명하고 그렇게 가치 투자를 하게 됐고, 이 채권형 주식에 대해서 깨달음을 계속 하고 조금 투자를 하게 되다가 빚도 다 갚게 되고 햇빛도 보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 방법이 맞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2008년도에 책이 나왔는데 2007년도에 쓰게 됐죠. 그때 당시의 상황이, 그 금융위기 직전의 그 상황이 은행 채권 금리가 8% 정도 했었고요.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을 제가 계산해 보면 한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을 해야 돼. 그런 채권을 두고 투자하지 않고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다가 내가 폭망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은 내가 과거 10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이 빚을 갚는다고 나처럼 시작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았고, 그래서 책을 썼죠. 단박에 큰 인기가 있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계속 그 아름아름 사람들이 많이 읽게 돼서 지금에 이르게 됐고요. 신한자산운용의 그 CIO, 부사장직까지 어느 정도 나름 열심히 했고, 펀드 매니저로서의 그 수익률과 그 레pu테이션도 뭐 있었기 때문에 좀 뭐 그런 자리까지 뭐 명예롭게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근데 2년을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항상 생각을 했던 게 50가지 경험을 하면서 100살을 사는 것보다 100가지 경험을 하면서 50살을 사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이제 임원에 있으면서 일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러다가 내가 일만 하다가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 열심히 하면 또 뭐 사장 되고 뭐 또 이렇게 되다 보면 뭐 60, 70까지 일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은퇴하고 나면 이제 저한테는 그 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이모작하고 싶다. 다른 일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고, 그게 뭐 실패하든 성공하든 간에 그거는 충분히 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내 인생에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전에도 그 뭐 책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강의를 통해서라든지 겸임 교수로서 이제 활동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이제 학교로 가서 이제 후배들한테 제가 생각하는 거, 제가 이때까지 공부한 거,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알려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은 숭실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른 분들 채권 매니저들도 진짜 주식 매니저들보다 잘 버나요? 예, 왜냐하면 채권 투자의 기본은 어려운 계산은 아니지만은 계산하는 거거든요. 가격이 싸면 사고 이런 쪽에 좀 익숙한 편이에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가격을 전망하는 일을 많이 해요. 전망 투자를 많이 하는데 채권쟁이들은 조금 가치 투자에 가까운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 주위에 이렇게 보면 채권쟁이들 출신 중에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많아요. 내가 어떤 정보를 들었는데 뭐 이거 하면 뭐 엄청 좋아진대 이렇게 해서 사고 파는 사람보다는 그거 왜 사요? 그러면 싸니까. 야, 이거 말이 돼? 배당이 1,000원씩 나오는데 이거 지금 주가가 5,000원밖에 안 해. 이거 말이 돼? 그럼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치를 측정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훨씬 부자가 되더라고요. 예, 그런 거를 지켜봤었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었고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봤지만 나무위키에 한국의 가치 투자자 중 한 명으로 한 분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었는데 따님도 두 분 계시죠? 예, 딸 둘 있어요. 첫애가 97년 10월에 태어났어요. IMF 사태로 온 자산을 탕진하고 빚더미에 올라서 큰애한테 좋은 분유를 못 먹였죠. 그때 그 차인 직업액이 이자 갚고 원금 갚고 이러면 월급에 다 떼고 한 20만 원?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가지고 분유 가격이 12,000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비싸더라고. 그래서 저는 알파 오메가 3라는 시장에서만 팔아요. 약간 달동네 같은 그런 데 가면 파는 그런 분유가 있었는데 그거를 많이 사서 애를 먹이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그 애 엄마가 애가 학교에서 시험 그 성적 나올 때마다 제 멱살을 잡고 분유를 그따위 걸 먹여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지금 잘 크는 거 보니까 뭐 분유 별 상관없더라고요. 지금 자산 포트폴리오가 좀 어떻게 되시는지. 제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면 지금 제 재산의 90%는 주식으로 돼 있어요. 저는 참고로 집이 없습니다. 아, 진짜요? 예, 저는 부동산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 책에도 10년 전 책에도 써져 있지만은 부동산이 아니어도 우리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가치 투자라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리고 그거를 또 증명해 보이고 싶은 그런 약간 그 욕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집값 오를 때마다 집사람한테 멱살을 잡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요즘은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럼 수익률이 괜찮으신 거예요? 저는 부동산보다는 주식의 투자 수익률이 훨씬 좋다고. 훨씬 확실히 비교가 했을 때 훨씬 높으세요, 주식이? 수익률이? 훨씬이라고 할 수 있죠. 전세금까지 생각하니까 조금 낮춰야 되겠네요. 한 85% 정도 할게요. 주식이 내 재산의 한 110%에서 120%? 이 말은 뭐죠? 이 말은 어떤 말이죠? 내 재산보다 주식이 더 많아? 이렇게 빚을 져서 주식을 투자하는 건 반대지만은 어느 정도의 대출은 우리가 자산 관리를 할 때 상당히 유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대신 그 대출을 받는 거에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나 하면 내가 1년 안에 얻을 수 있는 수익, 그러면 월급쟁이 같은 경우는 월급, 그리고 난 또 투자하고 있는 거에 배당이 있겠죠, 그죠? 그 배당과 내 월급 그거를 합한 정도의 규모는 그 대출을 받아도 된다, 레버리지를 일으켜도 된다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왜 그까지 그 주식 비중이 많이 올라갔나 하면 작년 코로나가 3월 달에 발생했어요. 그럼 그때 제 원칙으로는 이때는 이제 주식을 계속 이제 많이 사야 되는 그런 때인데 안 그래도 주식이 많은데 또 주식을 추가로 사야 되니까 약간 계산을 해보니까 퇴직금도 있고 그 1년 뒤에 또 배당이 어느 정도 들어오겠다라는 정도의 계산을 해서 그만큼의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때 주식 투자를 또 추가로 더 했었죠. 예,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가격이 오르니까 몇 달 전부터 그 비중을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한 85%, 90%그 정도다. 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셔서 좀 조정을 하시는 건가요? 주식비 중에 주의 있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적정 가격이 됐다 내지는 싼 가격에서 적정 가격 내지는 조금 비싼 그런 가격으로 된 것들이 있었고 저는 그런 것들을 팔면서 이제 다른 더 저평가된 거, 더 싼 것들을 약간 교체 매매를 하면서 일부 현금을 평소처럼 사실 과거 1년 동안은 평소보다 주식을 많이 가졌었고 지금은 이제는 중립 수준 정도로 지금도 일부 고평가된 자산 꽤 있지만은 아직도 저평가돼서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집 안 사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집을 한 번도 안 산 건 아니에요. 산 적이 있었어요. 언제 샀냐? 2000년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여의도에서 일을 계속 할 것 같으니까 비싼 건 못하지만은 어디 조합권을 하나 대방동에, 그러니까 여의도 바로 옆에 그렇게 산 적은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너무 싸다 생각했었어요. 연봉으로 할게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한 5배, 6배였어요. 신입은행원에 5배, 6배면 여의도 주변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을 저도 사게 됐었고,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지금 집 사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2006년도, 2004년도부터인가 집값이 많이 올랐죠. 그때는 너무 비쌌고 그 과정을 지나면서 이제 제가 가치 투자를 깨닫고 가격을 항상 비교하는 습관에 봤을 때는 어느 순간 그 사용 가치보다 가격이 너무 높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동산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 사람들의 탐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됐고요. 좀 그런 게 좀 싫었고, 집값이 싸다면 사용 가치와 비슷한 가격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 가격이 낮을 때는 충분히 집을 사도 된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은 이제 그게 너무 반대로 됐을 때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예. 그리고 굳이 그렇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생망이라고 이생해서 집을 못 산다 막 이런 자조적인 얘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하고 뭐 이러는 건데. 어려운 분들도 뭐 많이 있으시겠죠. 있는데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빚더미에 있어 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앞으로 27? 앞으로 지금 80년을 더 사셔야 되는데 벌써 조급해하면 절대 안 돼요. 예, 안 되고 앞으로 시간, 이거는 엄청난 재산이에요.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은 어마어마한 재산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나는 가진 게 없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엄청난 재산들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저는 주식 러버고,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주식 회사가 잘 돼야 우리나라 국부가 증가한다. 실제로 그 자본주의의 역사가 그래 왔고, 기업이 강한 나라들이 세계 패권을 계속 돌아가면서 잡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래는 주식회사에 있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주식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나라도 부강해지고 나도 부강해지고 하는 길이 최선의 길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